안녕하십니까, 이피더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글로벌 중앙은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이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페드, 미 연준이 해당될 것 같고요. 미 연준의 이사들이 매 FOMC 회의 때마다 이렇게 점도표를 찍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말 기준의 금리 수준에 관련돼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인데 기존과 틀렸던 거는 한 2가지에서 3가지 종류의 금리로 매칭이 됐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거의 7개 가까운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눠집니다. 이게 연준의 이사들의 생각도 아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이 1.5 정도 수준이고요. 제일 높은 사람이 3% 수준입니다. 이게 내년까지가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20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까지.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11번, 12번을 올해 연말까지 다 올려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빅스텝, 그러니까 0.5% 정도를 한 번에 올리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보통 부르고 0.25씩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0.5%도 서슴없이 올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3%를 맞춰야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연준 이사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연말 기준 이제 3%가 되느냐, 1.5%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연준의 이사들의 생각이 각각으로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디베이트가, 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토론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주 보수적인 사람부터 아주 사실 리버럴하게, 사실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 간에, 그러니까 더비쉬하거나 허큐시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준 이사들조차도 일반적인 투자자와 유사하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FOMC가 일어나기 전마다 계속 이런 금리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 동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된다. 뭐에 관련돼서? 금리에 관련돼서 저희가 꼭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론이 많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많다는 것은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UK,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3번 올렸고요.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이완이 2016년 이후로 처음 올렸습니다. 금리를. 1% 초반이고요. 그리고 이미 금리가 10%가 넘어간 브라질이 1%포인트를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즉 3월 달에만 미 연준이 올리기 전부터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흥국들은 이미 먼저 올린 부분이 또 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신흥국의 어떤 타격이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신흥국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금리에 관련돼서 글로벌 중앙은행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고, 신흥국이나 나머지 선진국들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선제적으로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서서히 예전에 비해서는 강세를 덜 보인다.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자산에 몰려서 사실 최근에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이지, 이미 신흥국 통화가 엄청나게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 같아서 달러 강세를 보인다,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올해 그럼 금리를 몇 번 올릴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견이 많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기 전부터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관련돼서 시장의 예상들이 상당히 많이 들쑥날쑥할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 변동성이 높은 대신에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많이 올릴수록 금융주는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리고 되게 고평가된 기술주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가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지금 밝혀진 부분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금융주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동안에 금리가 오를 걸 예상을 하고 금융주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가 최근에 역대급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준이 지금
리세션이, 그러니까 불황이 오지 않고 금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디베이트를 해가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금융주의 이익으로 사실은 환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매도가 많이 나왔던 이런 뭐 금융주에 대한 수급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던 연준의 이사들이 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다. 불황이 와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면 사실 금융주에 베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FOMC, 그러니까 미 연준의 행동이 있기 전에 어떻게 불확실성이 올라오는지 파악을 하시고 금융주에 대한 투자 스탠스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예상보다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 높은 밸류에이션, 하이 밸류에이션의 뭐 주식들이 그동안의 기술적인 반등을 또 세게 나올 수 있다. 최근에도 25bp라는 금리 인상하기 전에 사실 되게 두려움이 떨었지만 막상 금리 인상을 딱 하고 나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정 부분 또 반등이 나오고 나니까 횡보하는 또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미 연준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런 스탠스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해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 한 7번에서 8번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데 FOMC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동성에서 올해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이미 미리 준비를 하시고 투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시거나 아니면 특정 투자선을 고를 때 언제쯤 사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편입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연준의 어떤 불확실성이 잦아드니까 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미 연준, 글로벌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맞춰서 해보시면 상당히 기회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완이 진짜 2016년 이후에 처음 금리를 올린다든지, 브라질이 1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또 한 번 올린다든지, 그리고 UK가 선진국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영국도 금리를 이미 올리고 있다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글로벌 중앙은행의 트렌드, 움직임은 사실 가장 올해 중요한 워치리스트에 올려놓고 보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 연준의 이사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떨어질 것인지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경우의 수가 많다가 이렇게 좁혀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만약에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이 각 자산 특정 섹터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한다면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